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토트넘 호스퍼, 수많은 그 명장들과 연결이 되다가 결국엔 호주 출신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역시 대대적인 리빌딩, 어떻게 보면 팀을 젊고 새롭게 꾸리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나가고 또 들어온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팬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거치인데, 영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또 토트넘의 리빌딩을 관측하고 있고 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트넘 리빌딩 대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이제 토트넘의 25인 스쿼드 예상을 부버지 김현민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저희의 생각을 담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이제 인터넷 매체인 90미닛의 최신 보도를 보니까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호장군까지도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제안이 온다면 팔 수 있다. 즉 이 호장군이 지금까지 토트넘 중원에 거의 붙박이 주전이었는데 이 선수까지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이대가 있는 선수들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에릭 다이어 당연한 부분이고, 산체스야 원래 얘기 나오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 즉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나이대에 함께 어울리던 선수들이 다 이제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 네, 그럴 법도 한 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셀틱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 30세 이상 선수들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했었고, 기존 셀틱 선수들에서 거의 2명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손캐 듀오는 좀 결이 다르다. 물론 나이대로는 정리해야 될 수준이긴 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인이 토트넘, 손흥민이 호스퍼 이런 수준일 정도로 전술적인 비중이나 득점의 비중이 높았는데, 네. 이 선수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못해서 내보낸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다만 근데 이제 영국 현지 매체들의 대부분은 일단 손흥민은 무조건 남는다. 그리고 또 이제 해리 케인도 가능하다면 남기고 싶어한다. 무조건적으로 남기고 싶어한다. 당연히 케인 정도 되는 선수를 그렇죠. 누가 팔고 싶겠어요. 예. 다만 이제 계약 기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네.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계약이 2년 남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을 담당하고 있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다음 시즌 토트넘에 이제 매각해야 될 선수, 남겨야 될 선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 네. 그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도 각각의 선수들에 대해서 토트넘을 위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상이 이제 현재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일단 골키퍼 부문에서는 포스터를 남기고 요리스를 판다로 한 겁니다. 요리스야 이미 사우디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적료 없이 그냥 죽음만 덜어내는 형태로 방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장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성기의 기량에서 좀 떨어졌고,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인건비 절감 차원, 네. 유럽 당장 못 나가니까. 다만 네. 이제 포스터는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나이가 있어도 이제 홈그로운 조건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또 경험 있는 골키퍼가 필요한 거죠. 예, 그 백업 골키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골키퍼 한 명을 영입을 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브렌트포드의 라야 선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개인적인 조건은 합의됐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구단 간의 합의잖아요. 그렇죠. 4천만 파운드를 솔직히 레비 회장이 골키퍼한테 지불할까요? 저는 안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팀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수비 라인 살펴보면 이제 에메르송 로얄, 이 선수는 지금 토트넘 수비 라인 최고의 선수예요. 네, 이거는 오른쪽 풀백만 이제 네. 올린 건데요. 에메르송 로얄하고 페드로 포로를 남기고 제드 스펜스를 임대를 보내야 한다라고 이제 골드 기자는 전망을 한 거예요. 포로랑 로얄 이 두 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드 스펜스를 보내야 된다. 반면에 이제 어제 제가 올렸던 로켓스트 기자 같은 경우는 포로가 공격적으로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뛸 수도 있으니까 스펜스가 한 시즌은 남는 게 낫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약간 좀 기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시즌에 이제 로얄이 한참 잘할 때도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물론 4백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윙백 자원이 많기 때문에 3백을 혼용할 경우에는 로얄을 오른쪽 센터백으로 두면서 전술 유연성을 가져간다면 포로와 함께 뛸 윙백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제 포로가 만약 다치면 어쩔 거냐. 지난 시즌에 도어티 내보냈다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소한 전반기는 스펜스를 남기고 뛰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센터백 부분인 건데요. 알레스티어 골드 기자는 다른 많은 기자들과는 다르게 다이어 남겨야 한다. 그 랑글레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로메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한 건데, 로메로랑 랑글레는 다들 비슷하긴 해요. 근데 예. 다이어는 대부분은 팔아야 된다거든요. 그렇죠.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안 팔리는 게 예. 문제인 거지. 킵이 아니라, 킵은 어쩔 수 없어서인 거죠. 그리고 랑글레는 최근에 그 바르셀로나도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이적료를 많이 낮춰줄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백업용 수비수로는
괜찮으니까 킵할 수 있다. 아, 심지어 본인도 그랬어요. 포스테코글루는 라인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그의 속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남겨야 한다. 수비형 미드필드를 쓰자는 건가? 아, 글쎄요. 예. 대신 다빈손 산체스랑 이제 조 로든이랑 탕칸가는 팔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탕칸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기자들은 임대를 보내야 된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 골드 기자는 과감하게 팔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AC 밀란이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원하는 팀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 이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근데 한강가는 좀 아쉬운 게 토트넘 유스팀 주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한 시즌 풀로 뛰어보지 못해서 잠재력을 보이기도 어려웠고 또 아주 뛰어난 감독 밑에서는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임대를 한번 저도 보내봤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은 벤 데이비스하고 이제 우도지를 남기고 레길론하고 페리시치는 팔고 세세뇽도 임대 보내야 한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세세뇽은 뭐 사실 그 폼이 괜찮다면 쓸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그 몸 상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우도지는 뭐 당연히 이번에 와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는 저는 공격적으로 쓰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건 영국 기자들은 전부 다 팔아야 한다로 보고 있긴 예, 하더라고요. 폼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호이비에르하고 스킵하고 사르하고 비수마하고 벤탄쿠르를 남겨야 한다. 다만 이제 스킵은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를 보내야 한다라고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스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뛰면서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뛸 정도 수준은 되지만 솔직히 지금 토트넘은 더 높은 수준의 선수가 뛰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비 화이트하고 헤이리 윙크스하고 은돔벨레하고 로세스는 팔아야 한다. 뭐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죠. 근데 하비 화이트 같은 경우는 토트넘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가 봐요. 왜냐면은 아직 어린 유망주니까 임대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다들 하나같이 임대가 아닌 그냥 팔아야 한다로 귀결을 시키더라고요. 예, 거의 뭐 챔피언십 팀 정도로 좀 가는 게 좀 이상적인 행선지로 보이고 윙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도 거의 뭐 끝나가고 있고 그렇죠. 은돈벨레는 뭐 나폴리에서 우승 멤버긴 한데 별다른 영향력은 없었어요. 네. 공격수에서는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하고 히샬리송하고 클루세스키 이렇게를 남겨야 하고 그러니까 클루세스키 완전 영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샤이송은 막 쐈는데 지금 뭐 그렇죠. 할 수가 없고요. 손캐 듀오를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이 선수들이 나가면 팀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힐하고 디바인하고 페럿하고 스칼렛 여기 그러니까 다 유망주들인 거잖아요. 예. 전원 임대 보내고 모우라와 단주마는 그냥 계약 만료로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단주마는 임대 복귀인 거죠. 모우라는 예. 이미 떠났고요. 예, 그 힐 같은 경우는 일단 킵앤 로안이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네. 이제 디바인, 페럿, 스칼렛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임대고 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켜보고 보낼 수 있다. 바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풋볼 데일리 여기가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 같은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예. SNS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제휴를 맺고 운영하고 예. 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개인의 사견을 올렸는데 일단 뭐 지켜야 되는 선수는 포스터, 오스틴, 포로, 스펜스, 에merson 로얄, 벤 데이비스, 우도지, 로메로, 비수마, 벤탄쿠르, 스킵, 파페사르,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클룹세스키고요. 팔아야 한다에는 요리스, 세세뇽, 페리시치, 산체스, 다이어, 로든 그리고 여기서 후이비에르가 등장을 합니다. 예, 팔아야 되는 선수로 지목이 됐고 예. 실제로도 지금 매각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케인도 팔아야 한다라고 한 거고요. 임대료는 탕강가 그리고 디바인, 페럿 그리고 스칼렛 이렇게 올린 건데요. 계약 만료로 모우라가 있는 건데 후이비에르 얘기를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 이러면서 이러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에 이제 판매해야 되는 선수들 얘네들로 이적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다. 아, 선수 영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호이비에르와 스킵은 스타일이 겹친다. 스타일이 겹치는데 스킵이 조금 더 어리니까 그 뉴스 출신이고요. 예, 네. 어린 스킵을 지키고 호이비에르 정말 팀에 헌신적이고 정말 그리고 그동안 뭐 주전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 자체가 전술 성향이 공격적인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미드필더도 공격적인 선수가 와야 되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를 판매를 하고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팔고 싶진 않지만 팔아야 한다로 한 거고요. 예. 그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고 역사의 한 부분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적료 없이 케인을 넘기게 되면은 토트넘은 앞으로가 더 힘들어진다.
느낀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지금은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내부 기자들은 대부분 케인 남겨야 한다. 알렉스 오골드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파는 게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적료 없이 케인을 넘기게 된다면은 그거는 팀에 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 베일 팔았을 때 이제 대거 영입한 선수들 에릭센 빼고 다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에릭센이라도 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건져야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은 파리 생제르맹의 스탠스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바페가 이제 솔직히 2024년에다가 플러스 1년 옵션이 있는데 그 1년 옵션을 안 한다고 문서로 통보했다는 것은 구단에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케인처럼 1년 더 뛰면 FA로 나가는 건데, 그럴 때 솔직히 팀의 상징성이나 뭐 영향력이나 다 있지만 그 정도 규모의 선수를 통해서 이적료를 얻어갖고 리빌딩을 해야지. 아, 우리 그래도 그 라이벌에 안 팔아? 갖고 있을래? 이건 그 허세예요, 허세. 그리고 레비 회장의 평소의 성향을 보면은 지금 팬들이 무서워서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고, 또 이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레비 회장이 그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항상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안 판다고 해야 가격을 올리지. 애초에 딱 누가 봐도 아직 팔려는구나. 그럼 깎으려고 들겠죠. 워낙 케인이 상징성이 높은 선수니까 우린 절대 안 팔아 이러다가 결국 팔게 됐을 때는 케인이 떠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약간 조금 케인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저는 그런 가운데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많은 명장들이 거론될 때 케인을 잡기 위한 그 움직임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온 것은 포석 아니냐. 결국에는 케인을 내보내고 대대적 리빌딩을 하겠다는 그 힌트를 준 게 아니냐. 예. 다만 이제 케인도 이미 맨시티 때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는, 팀이 보내려고 한 거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예. 안 그러면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될 그렇죠. 수도 배신자가 있는 되는 거거든요.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동상은 겨녀 이제 역사에도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그 좀 난장을 피우고 떠난다면. 예, 안 그래도 그 맨시티 건 때문에 열성 팬들의 팬 페이보릿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상당 부분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 실력으로 만회를 했는데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요. 손흥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행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시즌이 너무 잘해서 그렇지 이번 시즌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거로 든 게 바로 이제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과 90분당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인 거거든요. 예. 일단 기대 득점이 10.1골이었어요. 이번 예. 시즌.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만 제외하고는 도리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기대 도움도 6.5 도움인 건데, 이것도 보면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딱 두 시즌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거거든요. 예, 그 지난 뒷시즌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이 이제 손케 듀오의 조합 플레이를 만들고 콘테가 이어받았던 최정점의 경기를 펼쳤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 조금 모자란 거지, 커리어로 봤을 때는 아주 부진한 건 아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요. 90분당으로 이제 놓고 보면요.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을 모두 합친 수치 있잖아요. 저기 XG 플러스 XAG라고 적혀있는 저걸 보시면요. 0.52개가 되는 거거든요. 90분당은 두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거 자체도 지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기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물론 기대치에 비해 밑돌았고,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아쉬웠던 것은 맞지만, 최근에 또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듯이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 스포츠 살장으로 그 수술하게 된 게 8, 9개월 가까이 좀 그 고생을 해서 참고 뛰었다. 네. 즉 본인의 풀 전력을 못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은 세부 스탯상으로는 크게 하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케인과 손흥민 둘 다 잡기는 어렵다고 모두가 생각을 해요. 둘 다 잡을 경우 케인을 통해 수익을 못 내는데, 둘 다 또 내보낸다? 그러면 또 결국엔 90점이 돼요. 확실한 골을 책임 선수가 다 나가잖아요. 네. 물론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그만큼 여기서 해줄 지가 미지수고, 뭐 네. 나머지 공격수들도 솔직히 골을 잘 넣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누굴 영입해도 손흥민은 남겨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그럼 저희의 생각을 좀 이제 얘기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뭐 포지션별로 그냥 얘기를 해보죠. 저 요리스 팔아야 되고 포스터는 남겨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포스터가 충분히 경기 나왔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로얄 포로는 저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펜스도 저는 남기는 게 낫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백과 4백을 혼용할 때는 로얄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들어가서 센터백을 영입해도 많이는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부상의 또 여파, 도어티가 아쉬운 네.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스펜스는 이번에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백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얄을 센터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신체 조건도 나쁘지 않고 공중볼 예. 잘 따내니까. 예, 실제 셀틱에서도 미드필더라던가 오른쪽 풀백인 선수들을 썼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이어, 랑글레, 로메로, 다이어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그쵸. 절대 안 맞습니다.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저는 더 좋은 선수가 올 수 있다면은 랑글레도 완전 영입하지 않아
나가도 된다라고 봐요. 예. 왜냐면 풋백으로 갈 거니까요. 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나가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랑글레는 백업으로 남겨놔도 괜찮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뭐 인성이 괜찮다고도 하니까요. 예. 로메로는 당연히 지켜야 그렇죠. 되고요. 로메로는 무조건 지켜야죠. 예, 그 다이어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산체스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로든도 팔아야 되고요. 저도 탄강가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탄강가한테서 단 한 번도 좀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이 선수가 센터백으로도 조금 아쉽고 오른쪽 풀백으로는 더 아쉽고 좀 예. 그래서 차라리 어느 한쪽 포지션에서 이 선수가 성장할 여지가 보였으면은 남기자라고 했을 텐데 센터백으로 서기에는 좀 높이라던가 이런 신체 조건상에 좀 약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 이제 포백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어정쩡하기 때문에 예.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은 안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벤 데이비스 저는 남겨야 된다고 보고요.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 벤 데이비스 냅둬야 된다고 보고 세세뇽, 예,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저는 페리시치는 공격 백업으로 그냥 좀 예. 킵해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케인이 나간다고 했을 땐 더더욱이나 베테랑이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페리시치 팔아도 이 종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 남기는 게 그러니까 왼쪽 풀백으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윙포워드 자원에 백업 자원이 예, 필요하다. 공격 그냥 전방이 그렇죠. 최전방까지도 전부 다 예. 소화할 수 있는. 실제 최전방으로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우도지는 당연한 거고 이번에 오는 선수니까. 그리고 레길로는 뭐 처분을 해야죠. 예.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부상은 못 나온 선수니까. 예, 그 세세뇽도 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예. 우도지도 오는데 굳이 예. 뭐 지킬 필요는 없다. 호이비에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스킵하고 호이비에르 중에서 호이비에르가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뭐 이적료 수입 때문이라면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스킵은 솔직히 말하면 이적료 수입을 벌어들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거기다 이제 홍그론이라던가 유스 그 타이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스킵 또 남기는 게 맞긴 하고요. 비수마도 참 진짜 사실 비수마 스킵 호이베르 이 셋이 겹치거든요. 예. 비수마는 근데 영입하고 제대로 못 그러니까요. 써봤기 때문에 게다가 부상도 있었던 걸 예. 감안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예, 그리고 벤탄쿠르 남겨야 된다라고 예. 보고요. 베탄쿠르는 에이스입니다. 예, 하비와이트, 윙크스, 은돈벨레, 로세소 뭐 여기는 그냥 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세 명에다가 화이트는 성장을 못했어요. 예, 은돈벨레는 워낙 주급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예.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케인, 클룹세스키, 샬리송, 손흥민은 저는 케인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재계약 안 했다? 이거는 저는 남을 생각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남을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게스만이라던가 이런 빅네임 감독이 왔으면 케인도 다시 무리뉴 때처럼 예.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예.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으로선 마음을 바꿀 여지가 없다. 사실 맨시티 떠나려고 했던 것도 누누가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대한 비싸게. 예. 예, 그리고 클럽세스키, 샬리송, 손흥민 남겨야죠. 뭐 어쩔 수 예. 없잖아요. 예. 하지만은 저는 손흥민 선수 제발 팔아달라. 예. 부디 팔아달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손캐디오가 동반으로 나가는 건 말이 말도 안 안 됩니다. 되죠. 예. 하지만 한국인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예. 토트넘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둘 다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뭐 좋은 선수를 사라.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싸게 팔고요. 예. 손흥민 아니, 선수 그냥 풀어달라. 합쳐서 케인이랑 합쳐서 예. 둘이 합쳐서 그 돈으로 좋은 선수 하나를 사라. 아. 그 얘기입니다. 예, 손흥민 예. 선수 그냥 풀어달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저는 그러면은 영입하려는 팀들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이적료 거의 없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저는 그 바이아웃정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김민수 선수도 아니면 그렇고 유럽 대항전을 못 갈 경우 바이아웃 조항 그런 거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넣었어야 되는데. 비밀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강인 선수 조항이나 세부 사항은 안 알려졌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여름이었죠. 재계약을 할 때 모두가 의아해했잖아요. 연봉이라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뭐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 아니었다. 혹시 비밀 바이아웃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 모릅니다. 하지만 예, 있기를 없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죠, 예. 절대 없죠. 있으면 이미 보도가 나왔죠. 예. 이미 유럽 대항전 못 가는 순간 보도가 나왔을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아. 예, 절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헛된 희망입니다. 네, 지금의 토트넘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게 우리 팬들에겐 베스트인데요. 과연 이 여름 이적 시장 정말 최근 그 이강인 선수 파리 얘기도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손흥민 선수의 거치 한준 TV에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